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태임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60조 원대 비트코인 잘못 지급한 빗썸. 60조 원, 네, 60억 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60조 원.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단위를 잘못 적어서 네.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야말로 정말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2,000원에서, 그러니까 랜덤박스를 구입하면은 2,000원에서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이벤트인데, 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그러니까 2,000원에서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원화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비트코인 단위를 이제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원을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어야 되는데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된 거죠. 그래서 당초 원래 249명에게 총 62만 원이 지급되려던 것인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62조 원 상당이 이제 지급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하나당 1억 원 조금 안 하니까 네, 9,8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억배를 지급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용자 계좌에서는 1인당 평균 2,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표시가 됐다고 하고요. 일부 이용자는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즉시 매도를 하면서 이 빗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15% 가까이 급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빗썸 이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이제 거의 다 회수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아직 회수되지 못한 게 비트코인 125개.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는 129억 원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서 이 고객 자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썸 설명은 이 회수하지 못한 부분도 다행히 뭐 다른 거래소나 이 지갑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보기 예. 때문에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일단 네. 99.7%는 이거 잘못 들었겠거니 또는 뭐 이 숫자가 오르겠거니 해서 놔둬서 회수가 됐는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내 코인 지갑에 2천억 원이 음. 오케이 네. 땡큐 그래서 바로 현금화한 사람들도 있다고 바로 하고요. 팔아버렸군요. 네네. 근데 그래서 잘못된 건 줄 알 텐데. 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빗썸이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 음. 60조 원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할 게 있었나? 네네. 이게 일단 의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방식이 장부 거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데이터베이스 그 장부에다가 그러니까 기록만 바꾸면 되는 식인데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장부 기록에 맞춰서 자산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부 방식을 택하는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내부 장부에 잘못된 숫자가 찍히면서 유령 코인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예.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거 이런 식이면은 사실상 거래소 내부에서 돈 복사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될 게 사실 은행과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오지급한 사례가 예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중, 3중으로 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검증 절차가 내부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그런 검증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거를 fat finger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통한 손가락으로 예. 잘못 지급했다 이런 건데 그 다른 가산 자산 운용사 있잖아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된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빗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달부터 이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거, 그러니까 클릭 미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통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 도입되는 게 좀 지연되면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나온 겁니다. 뭐 피해 보상이나 또는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도 세우고 있겠죠. 네, 이제 빗썸은 이제 사고 시간대 저가에 매도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매도 차익 전액을 보상을 하고 추가 10%를 더 보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시적 그 혼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7일 동안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그 빗썸 앱에 이제 접속 중이었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고 사실 이제
그런 통제 장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금융당국은 어제 그제 이틀 이제 연속으로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이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요런 좀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유 자산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유량을 넘는 그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일 평론가, 예. 60조 원 넘는 비트코인을 빗썸이 지급을 했다. 앞서 이제 장부 거래로 물론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해킹이든지 또는 내부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없는 비트코인을 장부 거래로 팔아서 도망가 버리면 큰 혼란이 생기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닌 이유가 그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예. 이유는 이거를 이제 초 단위로 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전산에서 다 처리를 하거나 그러면은 실제 내가 거래를 누르는 시각하고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각하고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뭐 수십 분까지 지연이 된다라는 거고 그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소위 말해서 몰아가지고 예. 그거를 장부상으로 기록하고 한 번에 이제 마지막에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이제 관행이라는 거죠. 과거 은행들도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했죠. 금액이 오가일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같은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돈이 이제 그 장부상으로 거래 온라인상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맞춰보는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불법은 아닌데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다라는 게 그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직원이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실무를 하는 직원이면은 그렇게 직급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사실은 최대 지급할 이 이벤트 상금이 62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62만 원의 결정권을 가졌던 분인 거죠.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금 이 직원이 2,000조? 지금 몇 조죠? 60조요. 60조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를 2,000 비트코인 예. 60조를 지불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리스크가 계속 있었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제 지금 99.7%는 환수를 했대요. 예. 근데 0.3%가 이게 웬일이지라고 이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나에 개당 한 1억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예. 8천만 원대까지 쭉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복잡해지는 게 그 시간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파는 사람들은 나는 1억 원짜리 1억 원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8천만 원이 이 빗썸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 차액에 대해서도 보상해라 뭐 이런 소송이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날쯤에 팔고 무슨 사업 자금을 냈거나 대출금을 갚으려고 팔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예. 갑자기 이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머지하면서 내가 싼 가격에 팔았다. 예. 이거는 이분이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손해를 본 거니까 뭐 소송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아직 판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형사상으로는 이게 횡령 무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 보통 은행에 잘못 입금됐을 때 그 돈 갖다 써버리면 예. 법에 걸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 비슷한 사례인데 비트코인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기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리스 사람인데 A 씨가 실수로 200 비트코인을 한국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한국인이 나 이거 못 돌려주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형사상으로 무죄 나왔어요. 아 왜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당시에는 어떤 화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횡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다만 이거는 민사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민사로는 받아낼 가능하다.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게 오류임을 알고서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로는 받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다 써버렸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미친 척하고 이를테면 몇십억 원을 내가 다 네. 써버렸다 한 푼도 없어 나 이제 배째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누구 줘버리든지 예. 일단 형식적으로는 뭐 난 돈 없는데 내 예. 명의에 돈 없는데 그러면 애매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환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횡령이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횡령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화폐인데 이거는 이제 형사법적으로는 재물로 보지 않아서 당시의 판결은 무죄였다는 거죠. 예. 예.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 이번에 소송에 걸려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거는 시대가 또 재물일 수도 변했으니까.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제 소송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도 음. 있고 좀 약간 눈길이 가는 누군가는 갑자기 대박이 났겠지만 이게 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합당의 특검 추천 파문까지 명청 갈등 폭발. 예, 민주당 내 내분의 모습입니다. 네. 합당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2차 종합 특검 네.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음. 이분이 부적절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그 후보로 민주당 추천 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인 권창형 변호사 임명하면서 예. 그때 당시 반응도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제가 조국혁신당 취재했을 때도 의외였다라는 반응이었고 또 그때 합당 문제로 시끄럽다 보니까 조국 대표에 힘 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좀 예. 읽혔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한 이력이 주말 사이에 퍼지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의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전 변호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아. 알려진 거예요. 근데 잠깐 그때 상황을 짚어보면은 2003년 쌍방울 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당시에 김성태 전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음. 많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김성태 회장이 악의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민주당 측 주장이었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인 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최고위원은 이 페이스북에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근데 이 전 변호사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한동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었던 검사라 이런 점을 이제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전 변호사 입장도 나왔어요. 전 변호사는 그 이성윤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그 입장문을 올리는 식으로 이제 대신 전달이 예. 됐는데 그 전주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쌍방울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적 횡령 배임 사건을 맡았었지 김성태 전 회장 관련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나 정치적 부분과는 전혀 무관했다. 또 중간에 또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변론 중단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합당 이제 합당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다 특검 추천 문제까지 이른바 친청 반청 이 논란에 좀 불을 지피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합당 반대를 주장해온 이른바 친명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현주 의원이 지금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 행위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예.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정 대표가 이 전 변호사 추천 당시에 지도부나 국회 법사위원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그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정 대표는 그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박수현 대변인 통해서 이런 사과 입장을 전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민주당 최고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이제 좀 해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이제 최고위가 있는데 거기서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직접 이 추천 과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근데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또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특검 후보에 대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됐는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측에서도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이제 강하게 추천하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좀 잘못했다 이런 점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합당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계속 더 꼬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제 조국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서는 아예 시한을 제시를 했어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일정을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좀 합당 관련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제 데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민주당은 일단 의원총회 이제 내일 의원총회를 갖고 이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 반영해서 가급적
빨리 이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어젯밤 열린 최고위에서도 의총에서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근데 그렇다고 의총에서 합당 찬반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음. 아니고 그 의원들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그러면 전당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의총에서 의견 정해지면 거기에 따를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제 13일까지 민주당 입장 정리해달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당 요청이 아니어도 설 연휴 전에는 방향을 정리한다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양쪽 다 취재를 해보니까 설 연휴 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면은 설 이제 우리 흔히 민심 밥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 합당 문제가 올라가는 건 양당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전엔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라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건가요? 저기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건데 아니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선 이후의 얘기를 다시 해보자 할 수도 있고 어. 이런 방향들을 결정하는 출구를 좀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합당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 같은 겁니다. 친청 반청 이렇게 되는 건데 또는 친청 친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검찰개혁 보안 수사권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검 후보 추천까지 음. 청와대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시점도 묘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제 종합특검의 특검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때 나왔는 게 정상적이죠. 예. 청와대의 반응이. 반응이 예. 근데 이게 또 뒤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며칠 지났죠. 예, 며칠 지나고 지금 나온 거라서 이거 자체를 조금 이제 이 친청 반청 구도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의구심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해받기가 굉장히 좋고 공격받기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빠르게 진화를 하겠다. 이게 합당 논의로 확산되는 거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 그 문건이 지금 지난 금요일 오전에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예. 합당 관련 문건요. 합당 관련 문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원래 그 타임라인이 보면 3월 3일까지 합당하는 거로 합당 신고. 이미 예. 합당 신고를 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었고 오늘이 9일이잖아요. 오늘 예. 최고위 의결을 하는 걸로 계획이 다 짜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타임라인은 다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전준철 변호사 이 사건까지 이제 커지면서 조금 난기류가 좀 무난하게 통과되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이 청와대에 보조를 못 맞추거나 또는 안 맞추는 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소위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논란은 한두 건 있었던 건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좀 본인도 약간 수그릴 땐 수그리고 그러면서 뚝심 있게 지금 돌파를 해왔는데 이번 건은 조금 기류가 달라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의 열고 이번 주까지 지금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이유죠. 더 합당 논의가 계속 길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자는 건데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불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데드라인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예. 여기 끌려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감정 싸움과 뭐 권력 투쟁까지 겹쳐지면서 이게 조금 논의가 좀 지속되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 합당한다는 건 민주당의 득실도 있겠지만 조국혁신당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 조국 대표의 뭐 보궐선거 자리랄지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언제까지 입장 정해라는 걸 이걸 좀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나만 짧게 하자면은 중앙일보가 이제 사설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준철 변호사 특검을 추천한 이유가 전직 대통령에게 핍박을 받았다. 뭐 이런 이유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임명이 안 된 이유가 현직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특검이 소위 말해서 중립성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가치는 어디 가고 이 권력 투쟁의 용도로 불쾌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원론적으로 것인가? 맞느냐. 예, 그런 지적은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볼까요? 부자들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 예.
이게 대한상의 보도 자료였는데 네, 맞습니다. 파장이 큽니다. 네. 이 자료가 배포된 건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상해가 상속세수 전망 분석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 그러니까 전년보다 2배 증가했다 하면서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이제 부자들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였어요. 그런데 이게 토요일 오전에 이 자료가 왜곡된 자료를 인용했다는 칼럼이 하나 나왔고 이 칼럼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유하면서 이 파장이 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근데 이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대한상해가 언급한 수치, 이 수치는 이민 컨설팅을 해주는 영국 회사의 추정치일 뿐이고 조사 방법도 백만장자들이 SNS에서 어디에서 일하는지 밝힌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자료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칼럼을 SNS에 공유하면서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예. 고의적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상해가 토요일 오후에 즉각 사과를 했어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대한상해 회장인 최태원 회장도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 조치들이 그러니까 대한상해가 산업부 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감사 의사까지 밝혔고요.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했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국세청장 얼마 전에 기억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 호통당했던 임강혁 국세청장은 그 최근 3년 해외 이주자 중에 10억 이상 자산가 평균 그러니까 이탈한 평균이 139명 수준인데 2,400명과 너무 간극이 크다는 그런 지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상해 쪽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 대한상해 쪽에서는 이 영국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인용했던 건데 그 영국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 충분히 필터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한다,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태원 회장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고 해요. 예. 미국 출장 중인데도 이거 보고 받자마자 빨리 대응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고 어쨌든 산업부 감사 이뤄진다고 하니까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상해가 참고한 이 컨설팅 회사가 사실은 이민 컨설팅.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세요. 그쵸. 라는 취지의 자료를 냈고 영국에서도 이게 가짜다라고 했는데 그걸 인용했다는 거죠. 예, 이 내용 좀 보도록 할까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대한상해가 고의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좀 음. 이거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2019년 5월 달에 한국경제가 예. 상속세 폭탄 무서워 부자들이 떠난다. 그래서 2,200명이 떠났다라고 전년보다 2.5배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가 또 팩트 체크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나와서 물론 이제 이 영국 업체가 인용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예. 근데 이제 해외의 영주권자들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통계적 착시가 있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같은 해 12월에 황교안 대표가 이거 인용도 해가지고 언론들이 또 다 뭐 2,000명이 나갔네 보도를 하고 팩트 체크도 하고 막 이런 때 되면 나오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정보에 가까운 이런 건데 계속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일부 언론들이 이거를 쓰면서 이게 상속세로 이거 연결지으려는 시도들이 예.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 전에 5일 전에도 오마이뉴스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거를 스프레시안이 쓰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조금 좀 팩트 체크를 하는 습관을 언론들이 길러야 된다. 근데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유리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부합하면은 그냥 갖다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제대로 안 하고. 낮춰야 된다라는 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료 괜찮네 해서 검증을 썼다는 거죠. 근데 상속세라는 말 자체가 여기 없으면은 이건 조작이죠. 그냥 오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언론이 문제를 해야 됐고 이번 기회에 좀 뭐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가 바짝 엎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매년 뭐 수천 명씩 백만장자가 빠져나갔다면 우리나라에 백만장자가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